아이고,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또 포차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뭐 좀 맛있는 거 뭐 좀, 네, 오늘- 뭐 좀 드셔보시겠어요? 오늘은 날씨도 차고 하니까 어묵탕 한번 먹어볼까요? 어묵탕. 예. 굉장한 선택이시네요. 예. 어묵탕. 오늘 네. 바깥에 날씨가 너무 차서 그죠. 일기예보로 한파주의보가 아이고야. 나왔어요. 네. 제가 특별히 더 뜨뜻하게 끓여오겠습니다. 제가 이 어묵탕을 좀 준비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먹어야 되나요? 네, 먹어야 돼. 어묵탕을 시키셨는데 드시려고 시키신 거 아니에요? 일단 질문이 이상한데. 아니, 자, 국물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예. 이게 어묵이 푹 삶겨져가지고 맛있으실 거예요. 제가 국물도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끓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이 얼주가라는 말이 있는데 아, 예.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처음 듣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요? 처음 예. 처음 그 어떤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얼주가 네. 얼죽 뭐 얼른 죽는다. 얼굴이 죽도록 아름답다. 아, 얼굴이 죽도록 한다. 에이, 그게 아니고요. 요즘 그 신조어로 해가지고 예.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 아, 얼어 죽어도. 네, 이 한겨울인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부 다 길가에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거든요.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다. 이렇게 차가운 음식 겨울철에 이 많이 마셔도 되는가요? 이 몸에 보면은 1도만 몸이 온도가 낮아져도 면역력이 그렇게 저하가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사실은. 예. 우리가 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 네. 면역은 적어도만 한 30%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얼어 죽어도 겨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시 생각해볼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입에서 위장까지는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네. 위장부터 직장까지 내려갈 때는 어. 소화기관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우리 몸의 가장 심부에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거의 1도, 2도의 차가운 얼음이 들어가 버리면 면역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의 정상적인 활동, 건강한 그 미생물이 정식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예. 이게 이런 그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찾는 게 보약. 예. 이 뭐 조금 겨울철에 보약을 한 대 지어 먹어야 또 겨울을 잘 나지 이러면서 보약을 찾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보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예, 또 예. 우리 한의사 선생님 그 겨울철에 예. 그 보약을 사람들이 지으러 많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겨울에는 보약을 찾는 분들이 뭐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사실 우리가 보약 개념은 아니더라도 보양식 개념으로 삼계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강식을 뭐 많이 찾는데 그게 우리가 이열치열이라는 개념으로 약을 음식을 먹거든요. 네. 이열치열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름에는 사실 이 치열의 열은 더운 열기를 말하고 따뜻한 여름에 따뜻한 날씨를 말합니다. 근데 따뜻한 여름에는 더울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적어도 피부 온도는 원래 우리 정상 체온의
한 5도 정도 낮아야 되는데 여름에 날씨가 기온이 올라갈 때는 우리 피부 온도가 적어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햇볕에 우리가 피부가 화상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더운 날씨에 이 열은 더운 날씨의 열이라는 뜻이고 이 열은 따뜻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따뜻한 여름에는 사실상 속이 냉해지기 때문에 몸이 차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36도, 37도에 항상 그 평균 온도가 36도, 37도여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반대로 우리 신부의 소화기계는 좀 차와지기 때문에 그 차와지는 그 속을 따뜻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이런 뜻에서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용어는 한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실제로 한의학적인 용어는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한의학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없고요. 열인열용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열이 날 때 열로서 다스린다 이런 말이 사실은 한의학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내용이 있는데 열이 날 때 실제로 그 이면에 차운 성질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열로서 다스린다. 열약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오래된 우리 2000년 전에 한의서에 적혀 있는 열인열용에서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가워야 되면은 겨울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건 당연한 거네요. 아니 그렇게 아니, 생각하면 농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한치안이어야 되는데 이한치안이어야 되는데 이한치안 인행치냉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37도 정도의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 하더라도 항상 몸은 따뜻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입에서 직장까지 길이가 보통 한 10m 정도 됩니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 먹으면 한 1m 정도는 시원하고 쾌적한 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9m의 그 소화기관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건강은 분명히 약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난 직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주는 거는 그럼 뭐하러 먹어요? 그 마셔줌으로 해서 시원함과 그다음에 그 단점을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구나. 우리가 먹는 보약이 여름철에 먹어야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겨울철에 먹어야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특정 계절을 정할 필요는 없고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내가 허할 때 그때 보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허할 때, 예. 허하다. 예. 뭐 만약에 예를 들면 길이 움푹 패였잖아요. 움푹 패였으면은 이게 엄밀하게 보면 허한 거죠. 비었네요. 예, 허한 거잖아요. 이게 허하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네. 우리 채워주는 이거를 보호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허할 때 보호하는 것이지 여기에 채워져 있을 때 이렇게 요철이 생기게 보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하고 관계없이 우리 몸이 허하다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약을 잘 활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보약이구나. 예, 그래서 보약인 거죠. 그 보가 그 그 보예요. 보가 그 보인 거죠. 그렇구나.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보약 하는데 뭐 예. 보약이 그냥 몸에 좋은갑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은 굉장히 뭐 과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지게 되면
언제든지 보약을 활용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빠졌다, 기가 허하다 이렇게들 하잖아요. 예. 그거는 기가 허한 거는 이렇게 맥을 통해서 알 수도 있죠. 예, 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오늘 또 맥 한번 지난번에도 접수 안 하고 맥을 잡아 주시기로 어묵탕요, 했는데. 어묵탕. 기. 예, 어묵탕. 아이고 한 개 더 드시. 아, 예. 어묵탕 하나로 네. 제가 기, 좀 기. 진맥을 네, 한번 기.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 네. 이렇게 얼굴에서 나오는 망진에서 보는 기보다는 네. 진맥을 해보니까 훨씬 기력이 좀 약합니다. 어머. 그럼 예. 이럴 때 예. 한의원에 가가지고 예. 보약을 먹는 거죠. 예. 한약이 그러면 아니고 보약. 보약을 만약에 짓게 되면 보기시키는 약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렇구나. 보기시키는 약 중에 가장 좋은 약들 어떤 약이 산삼, 어. 인삼, 황기, 백출 어. 이런 약재들을 또 체질과 맞춰서 그래서 보약을 지어드리게 됩니다. 그럼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 한의사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본 예. 환자들 중에 기가 약한 환자가 오셔가지고 진단 또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실까요? 근데 뭐 30여 년간 뭐 제가 기억나는 분은 사실은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서 딱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분 중에 아덴만의 기적 그때 석혜균 선장님이라고 네네네. 계신데 그분이 그때 큰 수술을 그죠? 하시고 알아요. 돌아오셔서 거기다 요양을 할 때 네. 저하고 상담을 하고 어머, 실제로요? 제가 그러시구나. 보약을 지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저도 있는데 저 그거는 기억 저도 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해에 사시는 네,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보약을 지어드리고 어머나. 그때 그 보약을 드신 석혜균 선장님께서 효과를 보셨는지 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제분 약도 제가 그 다음에 지어드린 또 적도 오셨구나. 있습니다. 예. 음식점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한번 먹어놓고 좋으면 가족들을 또 데리고 예, 오거든요. 뭐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요. 많죠. 예. 그게 또 회복을 하셔가지고 다행이다, 그죠? 예, 지금은 아마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 싶습니다. 한의가 그 도움을 많이 또 주는 그런. 예. 근데 제가 아는 그 보약 중에 예, 공진단이라고 예. 그 동글동글하게 이제 환으로 예, 해가지고 예, 예, 공진단 제가 이제 조금 먹어본 경험도 있고. 예. 근데 공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공진단은 사실 네 가지 약재로 만들어진 약인데요. 뭐 사향과 녹용과 그다음에 당귀, 그다음에 산수유 이 네 가지 약재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이 약의 특징은 첫 번째는 간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주게 되고 두 번째는 뇌의 혈액순환이라든지 뇌의 기순환, 뇌의 기능의 활성을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전체적인 우리가 스태미나,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그 직장 생활에서 에너지를 지치지 않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갱년기가 있는 분들은 갱년기의 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런 좀 특별한 그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재 중에 향기가 있는 약재들은 약재 이름이 향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약성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편이고요. 근데 이 사양이라는 약이 당귀와 녹용과 산수유를 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성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보약에 비해서 그 공진단은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특히 이 사양은 사양노루의 그 배꼽 주변에 있는 향낭에서 나오는 향기인데요. 수컷의 사양노루가 아주 짧은 번식기에 암사양노루를 부르기 위해서 이 사양의 향기를 이렇게 퍼뜨려서 암사양을 부르는 그런
생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1g의 사양의 향만으로도 30리 밖에 30이면 어디야? 30리 한 12kg 정도 와, 되지 아이고야. 않을까 싶은데 엄청 예, 먼데. 그 먼 곳에 있는 암사양이 충분히 온다는 거죠. 와. 코에서 뇌에 있는 변연계로 향이 전달되면 아마 변연계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냄새를 잘 맡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죠. 사람이랑 다르니까. 후각 기능이 맞아. 우리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양의 향기를 맡아서 30리 밖에 있는 그 암사양이 수사양이 있는 쪽으로 달려온다. 그 정도로 이 사양의 방향성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멋지다. 이 방향성이 사람이 잘 활용해서 약재에 녹용이라든지 산수유나 당귀 같은 이 약재의 약성을 가지고 온 몸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비교적 그 다른 보약에 비해서 공진단은 굉장히 빨리 이 효과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 몸살 조금 온다 싶으면 미리 먹거든요. 공진단 많이는 먹지 않고 그 하나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걸 먹고 한숨 자고 나면 좀 괜찮은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이렇게 이제 애용하는 뭐 그런 예, 공진단. 맞습니다. 예. 가격도 많이 비싸겠다, 그죠? 그러면. 예, 뭐 좋은 게 많이 들어가요. 가격이 뭐 공진단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네. 게요.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의 네. 1g이 순금 1g보다 비쌉니다. 순금 1g이 지금 얼마고?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건 한돈이 40만 원 아닌가요? 맞네. 예. 한돈하고 1g 차이를 잘 잘 몰라요. 모르시네요. 저는 금을 안 좋아해가지고. 예. 보통 여자분들은 금을 다 좋아하는 아니 편인데. 근데 금하고 이 수하고 또 좀 다르니까. 예. 근데 아마 사양의 10g 정도가 200만 원 정도 한다면 어머, 1g이 한 20만 원 정도 하니까 엄청 비싸다. 예, 그러면 그 순금의 1g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양의 맞네. 가격이 네네네, 순금의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비싸다. 그럼 누가 공진단 선물해 준다고 하면 냉큼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약도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는 못하는 말이 있듯이 맞아요. 뭐든 적당히. 예, 적당하게 우리 몸은 체온이 36도에서 37도이고요. 그다음에 혈압은 180에서 180? 아니 말 잘못했네요. 깜짝이야. 80에서 네, 120 네, 정도이고요. 네, 네. 예, 180이면 큰일 나요. 혈당도 한 80에서 120이 적당한데 우리 몸은 보약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몸에 쌓아두면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나마 욕심을 부렸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네. 자 그러면 이 공진단은 이제 저처럼 조금 이게 몸이 피곤하다 이럴 때 한 번씩 먹기도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복용을 하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공진단은 그 과로와 그다음에 과음, 술, 과음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뇌 활동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 예. 뇌 활동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머리 되게 많이 써요, 저.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수능 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활동을 과도하게 쓰는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항스트레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많은 논문이나 이런 자료에서도 보면 그 효과가 있음을 입증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또 장안의 화제죠. 우리 수저통 질문. 예. 와 저번에 한번 하고 이거 인기 엄청 끌었거든요. 그런가요? 오늘 또 준비를 더 성실하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이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제가 뽑을까요? 네. 초록색 제가 조아리 거. 펴드릴게요. 초록색.
자, 짠 한번 읽어주세요. 보약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음. 보약은 언제라는 건 없습니다. 내 몸이 허할 때 언제든지 드시면 되고요. 어떻게 먹어야 하나? 가급적이면 자신의 지레 짐작이나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드시지 마시고 전문 한의사와 상의하셔서 딱 내 몸에 맞게 그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인인 경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보강하면서 보약을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약재에다가 보약제를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폐가 약하기 때문에 폐를 도와주는 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보강해 주면서 보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뽑을까요? 네. 자, 이번엔 무슨 질문일지? 짠. 오, 보약을 네. 먹으면 살이 찐다는데 정말 사실인가? 궁금해요, 저.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네. 살이 찌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보통 찐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네. 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양 한 환이라든가 아니면 보약 한 접시가 네. 사실 70cc의 요구르트보다도 열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보약에 열량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약 한 접시가 요구르트 70cc의 요구르트보다도 열량이 낮기 때문에 열량은 낮으나 그 안에 있는 성분이 그 우리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보약으로 쓰는 것이지 대부분 살이 찌는 경우는 보약을 먹고 살이 찐다는 경우는 보약을 먹게 되면 식욕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당기잖아요. 네. 그렇게 식욕이 당기기 때문에 그 식욕에 의해서 지칠 줄 모르게 드시다 보면 살이 찌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포식 사회잖아요. 네. 정말 매일 먹을 것이 맞아.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는 치킨을 1년에 한두 번 먹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먹었죠. 근데 어느 시절을 말씀하시나요? 몇 년도? 뭐 70년대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포식 사회에는 우리가 맞아요. 음식을 잘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이 보약은 아무 상관이 없다. 보약을 먹고 나서 돈은 입맛 때문에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 맞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네, 마지막 질문. 자, 가성비 최고의 보약은? 제가 지금까지 네. 그 질문 중에 네. 가장 그 최고의 질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제일 마지막에 뽑혔네. 예. 예.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 하더라도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면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림에 떡이 되는 거죠. 근데 가성비 가장 좋은 보약은 아까 얼주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제 생각엔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 가장 좋은 보약이지 않나. 물론 거기에다가 생강을 조금 넣으면 훨씬 낫겠지만 생강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뜻한 물을 먹는데 거기다가 생강까지 첨가되면 우리 몸의 온도를 항상 1도 정도 네. 높일 수 있고 면역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신부인 소화기계에 생강과 따뜻한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장이 따뜻해지고 장에 건강한 미생물, 유익한 미생물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따뜻한 물이 가장 저렴하면서 우리 몸에 가장 가성비 높은 보약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좀 선택해서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최고의 보약을 드시고 맞습니다. 주무시는 게 좋겠다. 한 20, 30년 전에 네. 일본에서 하루 6잔의 따뜻한 물의 기적이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2잔, 오후에 2잔, 저녁 자기 전에 2잔, 하루에 6잔의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건강을 뜻받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대단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지금도 하루에 서너 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막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 물 한 잔 마시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따뜻한 물 마시기는 더 생각도 안 날 뿐더러 조금 번거롭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알람을 맞춰 놓더라도 예. 딱 지정된 시간에 따뜻한 물을 먹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니 말씀하세요. 그 생강차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철 이렇게 이제 감기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생강차 한 잔 제가 정성껏 준비를 그렇게 해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나눠주고 예. 그래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네 이래서 생강차 한 잔씩 다 주고 이렇게 오늘 그 귀한 생강차를 선생님께 또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게 카페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생강차 시키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맞습니다. 카페까지 가가지고 무슨 생강차 이랬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강차 오늘 팬이 돼야 되겠어요. 생강은 12월 초에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그 시기에는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 아 싸요. 어머, 엄청 더 잘 싸죠. 됐네요. 이만큼 한 소쿠리에 뭐 5천 원, 만 원밖에 안 할 정도인데 어. 실제로 생강 따뜻한 물과 네. 생강이 만나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유익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생강은 굉장히 가격이 싼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 최고의 보약은 따뜻한 물 거기에 생강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따뜻한 생강차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정성스럽게 따라주시죠. 그럼요. 이것도 다. 마셔도 될까요? 네네. 드셔보세요. 몸에 1도가 올라가시는 것 같나요? 아니 한 2도 정도 올라가는. 맞아. 이도 아니 근데 너무 맛있죠. 너무 진하게 따렸는데 어디서 한 따린 3도 거죠? 올리려고 제가 몸의 온도를 3도, 4도 올리려고. 그럼 다시 열을 내려야 되는데. 맛이 어떠세요, 우리 생강차? 아니 근데 어떻게 따렸길래 이렇게 진하게 따렸죠? 네, 제가 진하게 우려왔어요. 정말 오늘 정말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예, 오늘 어묵탕 한 그릇에 네. 제가 네. 많은 걸 푸른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이 겨울철을 나면은 병원에 장사가 안 되겠네. 병원은 장사가 목적이 아니고요. 국민 어머. 건강을 최고로 목적으로 하거든요. 감동적이다. 예, 제가 항상 아니,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진짜 괜찮으세요? 한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에. 예, 상관없습니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하기 때문에. 멋지다. 예. 네. 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확보해주고. 이런 분이 나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기회를 주시면. 저는 그런 게 없고. 네, 이게 쭉 드세요, 이거. 예. 웃기죠?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뭐. 엄한테다가 물어보. 아니 그 시청자한테 물어. 예, 다 드세요. 우리는 출연료. 네, 찬바람에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이죠. 활동량이 적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겨울철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보약 한 첩처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인데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올 겨울 보다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며 한방으로 한방에 푸는 한방 포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